여러분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에게 손절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웃어주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즐거웠는데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원인을 모르셨을 겁니다. 왜 웃어주던 사람은 갑자기 손절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늘 웃어주던 사람이 갑자기 손절을 결심한 이유 8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뱉어서.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낸다. 어떤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내뱉어 주위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한다. 이런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외면당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자식이 아파서 걱정인 부모에게 죽을 병도 아닌데 유난히내라고 말하거나 취업이 안 되어 고민하는 친구에게 그래도 넌 놀 수 있어서 좋겠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된다. 늘 웃어주고 따뜻했던 사람도 손절을 결심할 수밖에 없다. 인간관계에서는 항상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받아주는 한계치가 있다. 생각 없이 내뱉은 말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말을 하기 전 조금 더 생각하고 하라. 두 번째, 지나치게 자랑해서 돈도 잘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통이라면 모두에게 사랑받는다. 하지만 이 사람이 매번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고 너한테 얼마 썼어라며 생색을 낸다면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맞는 말이라 여기고 고맙게 생각할지라도 지나치게 자랑을 듣다 보면 점점 거북해진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계속해서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하면 지루해진다. 공감은커녕 오히려 반감만 생긴다. 만약 누군가가 베푼 후에도 매번 자신 덕분에 잘된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고마움은 사라지고 생색내는 사람으로 비춰져 꼴도 보기 싫어진다. 모든 이야기의 끝이 자기로 끝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이어진다. 이런 사람은 상대가 지겨워하는 것도 알아채지 못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남도 좋아할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조용히 손절당한다. 나중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날 버렸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서운함을 털어놓는다. 다른 곳에 가서도 처음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만 어느 순간 다시 조용히 손절당한다. 자신이 자랑한다는 생각도 없고 당연하게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들은 주변인들이 하나둘씩 떠나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디를 다녀오거나 어떤 책을 읽으면 꼭 자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SNS에 올린 내용을 보면 자아도취나 허세가 심하다는 인상을 준다. 친구들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참아내지만 어느 순간 누구도 댓글을 달지 않게 된다. 지나치게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은 남의 잘난 이야기를 거북해한다. 그래서 자기보다 남이 잘난 것 같으면 은근히 깎아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자기 자랑이 나쁜 것은 아니고 특정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면접이나 평가에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알려야 하는 상황에서는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모두 드러내야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온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나를 알려야 할 곳에서는 자랑도 해야 한다. 좋은 일이 있으면 친구와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된다. 자랑도 인생을 즐겁게 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적당한 자기 자랑은 좋은 인상을 주는데도 도움이 된다. 세 번째, 불평만 해서 습관적으로 한숨을 쉬며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만과 짜증만 가득하다. 본인은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점점 피하게 된다. 대화 중에 갑자기 딴짓을 하거나 다른 화제로 바꾸는 경우가 늘어난다. 자주 만나던 사람도 만나기 어려워진다. 자신은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은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싶어 하지만 반복되는 불평은 듣는 사람도 지치게 한다. 듣기만 해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반복되는 부정적인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대화를 피할 수밖에 없다. 손절당하고 나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를 수 있다. 이럴 때는 최근에 대화가 자주 끊기거나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들었는지를 살펴보고
자신의 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말을 하루 종일 녹음해서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부정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는 힘들 때 친구나 동료와 이야기하면 위로가 된다. 하지만 매번 그렇게 하면 친구나 동료도 지친다. 반복되는 불평은 이기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소중한 친구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네 번째, 말도 안 되게 과도한 요구를 해서 인간 관계에서의 배려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하지만 주변 사람이 다 떠나는 사람들은 이를 악용하여 타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이러한 요구는 더욱 과도해지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바쁜 친구에게 개인적 일을 강요하거나 타인의 전문성을 친구라는 이유로 이용하려 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보여진다. 이에 대해 거절하기란 쉽지 않으며 특히 친분이 깊은 사이라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무리한 요구가 계속될 경우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며 이번에는 또 어떤 부탁을 할까 하며 상대방과 만나는 것, 대화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다. 결국 그 사람과의 연락을 회피하게 되는 것이다. 처음엔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요구하는 바가 커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지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무리한 요구를 하는 자들은 대체로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필요와 편의만을 생각한다. 이로 인해 받는 사람은 점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다음에 또 어떤 부탁을 받을지 걱정하게 된다. 이러한 부담감은 결국 그 사람과의 연락을 피하게 만들고 관계를 끊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 이는 대체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부탁이 관계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명백히 보여준다. 인간 사이의 무리한 요구는 마치 끊임없이 자라나는 덩굴과 같아 한번 허용하면 점점 더 많은 것을 탐하게 된다. 이는 관계의 본질을 해치며 결국에는 양측 모두에게 고통만을 남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요구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덕목을 배워야 한다. 무리한 요구는 단순히 순간의 편의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 관계의 근본을 파괴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자제하고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다섯 번째, 단 한 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아서 인간관계에서의 연락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락은 관심, 애정 그리고 존중의 표현이며 서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와 같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러한 점을 간과한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자들은 대개 연락을 그리 중시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연락은 단지 필요할 때에만 하는 일상의 일부일 뿐이다. 그들은 필요하거나 연락할 일이 생기면 상대방이 알아서 연락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실망과 좌절감을 안길 수 있다. 사람들은 관계에서 상호성을 기대한다. 그러나 항상 한쪽에서만 먼저 연락을 하면 그들은 자신이 일방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관계에 대한 의문과 불만이 쌓인다. 특히나 상대방이 연락하지 않으면 많은 이들은 자신의 잘못이나 상대방의 반감을 걱정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연락하지 않는 자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있을 뿐이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 아무런 악의도 선의도 없이 무념무상하게 생각하며 연락하면 반갑게 받아주나 본인이 먼저 나서서 연락하는 일은 없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연락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자연스레 관계를 잃어간다. 인간관계는 노력 없이 유지될 수 없다. 모임 공지에서 먼저 상대방의 안부를 묻거나 연락이라는 노력 없이 어떻게 상대방이 그들 곁에 있길 바라겠는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더욱 친구를 만나지 않게 되며 좋은 친구를 선별하게 된다. 이때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취급될 위험이 높다.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다. 이러한 이기적 본성은 인간관계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원칙을 무시한다. 그들은 자신의 편안함과 무관심 속에서만 살아간다. 이는 결국 그들이 사회적 연결고리를 잃어버리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고립된 존재로 남게 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발전한다. 따라서 누군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용기와 배려가 필요하다. 6번째, 매번 핑계만 대서 핑계를 대고 남 탓하는 사람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결코 좋은 생각은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며 늘상 핑계를 들어준다. 평범한 인간관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에게 중요한 일이 생겨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함께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사람을 믿고 일을 맡길 수는 없을 것이다. 핑계를 대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일이 실제로 잘 되지도 않고 만약 잘못됐을 시에 일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의 핑계를 들어보면 결코 자기 자신의 역량이 부족했다거나 열심히 하지 않았던 자신을 탓하는 경우는 없다. 그저 외부 탓으로 돌리기만 한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굳이 일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책임감은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이런 사람은 책임감이 없기에 함께 지내다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 책임을 내가 대신 져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상대방의 핑계와 남 탓을 매번 듣다 보면 계속해서 쌓이는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과 정 어울리려거든 절대 함께 일을 하지 마라. 만일 일을 하려 하더라도 애매모호한 부탁이나 지시 대신에 명확하게 지시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라. 7번째, 술기매라며 계속 실수해서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친구들끼리 모이게 되면 자주 즐기게 된다. 그런데 혹시 술 먹고 큰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멀리해야만 한다. 나에게 큰 실수를 했건 다른 사람에게 했건 반드시 멀어져야 한다. 술을 마시게 되면 작은 실수 한두 개 정도는 생기기 마련이지만 술을 먹으면 유독 비속어를 계속해서 뱉어대며 주변에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 입이 험해지거나 폭력적으로 대하는 행동,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사이인데 술기매라며 함부로 대하는 행동, 자신의 지위나 조건 등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심하게 대하는 행동 등이 있다. 이런 행동은 술을 마셨건 마시지 않았건 사람 간의 사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르다.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한 실수에 대해 진정 어린 사과를 한다거나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술기운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며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한 책임은커녕 있었던 일들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려 한다. 술김에 그랬다 미안하다라는 한마디에 큰 실수로 상처받은 상대방은 자신이 쿨하지 못한 성격처럼 보일까?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며 웃는 얼굴로 넘어가려 한다. 좋은 일로 생긴 술자리라면 너무 좋아서 실수했겠거니 하고 넘어가며 안 좋은 일로 술자리가 생겼다면 너무 속상해서 그런 실수를 했겠거니 하며 항상 이유를 갖다 붙이며 상대방을 용서한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선배라거나 직장 상사라거나 거래처일 수도 있기에 참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참아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큰 실수의 경우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넘기고 계속해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을 웃는 얼굴로 대수롭지 않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대하더라도 속으로는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하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를 해둬야 한다. 이런 사람이 한 행동들에 대해 술을 먹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참아가며 함께 행동하다가는 반드시 나에게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해야 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하기보다는 그저 일적으로만 대하면서 그 사람이 앞으로 할 잘못들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사람들은 술 먹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술기운으로 인해 생긴 실수가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지만 본성을 감추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맨정신일 때는 어떻게든 이성으로 누르던 것이 술을 먹고 무방비해지자 나온 것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미 속으로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었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술김의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다. 그렇기에 이것은 단순히 술버릇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평상시 나를 그렇게 보고 있던 게 아닐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본성이 못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며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함께 지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이다. 계속 봐주고 함께 어울린다면 이런 사람들은 감사하고 미안해 하기는커녕 오히려 만만하게 보고 술을 먹지 않아도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이 쉽게 변할 거라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정을 떼라. 만약 계속해서 만나야 하는 사이라면 일적으로만 대하고 그 사람이 바뀐 것 같더라도 확실하게 바뀐 것을 모르겠다면 계속해서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과 관련된 일에도 관심 갖지 마라. 특히 이런 사람을 남에게 소개시켜준다면 내 주변 사람도 잃을 수 있으니 절대 소개시켜주거나 하지 마라. 늘 웃어주던 사람이 갑자기 손절한 8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들이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